1940년 7월 27일 독일 졸링겐의 작은 골목.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던 그 시절 한 아이가 태어났지요. 피나 바우시. 그녀의 부모는 호프카페라는 허름한 식당을 운영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맥주잔을 부딪히고 웃음소리를 내고 때론 울기도 했던 곳. 그런데 어린 피나는 그들 사이에 섞이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곤 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을 보았어요. 어른들의 다리가 보였고 발끝이 보였고 그들의 손이 보였지요. 누군가는 다리를 떨었고 누군가는 발끝으로 상대를 살짝 건드렸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버렸어요. 테이블 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보이는 몸은 달랐지요. 떨리는 손, 멀어지는 발, 어색하게 엇갈리는 무릎. 그 순간 어린 피나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으로 지친 남자였지요. 어머니는 늘 바빴고 피나는 혼자였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겨를이 없었지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독일은 폐허였어요.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바빴고 사랑은 사치였지요. 그 시절 피나가 본 것은 상처뿐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는 연인들. 15살의 피나는 에센 폴크방 학교에 입학했어요. 춤을 배우기 시작한 거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몸으로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선생님 쿠르트 요스는 말했어요. 피나, 너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으로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피나는 울었지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뉴욕으로 떠났어요.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였지요. 뉴욕은 자유로웠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없었고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지요. 그곳에서 피나는 폴 테일러, 마사 그레이엄 같은 거장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춤으로 감정을 표현했지요. 분노도, 슬픔도, 사랑도. 그러나 피나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감정을 보여주었지만 피나는 감정의 이유를 찾고 싶었지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상처받는가? 왜 우리는 떠나고 또 돌아오는가? 그 질문들이 훗날 그녀의 모든 작품이 되었지요. 22살의 피나가 독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 배운 자유로운 움직임, 몸으로 말하는 법,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 부퍼탈 무용단에 합류한 피나는 곧 주목받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춤은 달랐어요. 아름답지만 불안했고 우아하지만 위태로웠지요. 관객들은 그녀의 춤을 보며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춤은 예쁜 거짓말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피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동료 무용수였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피나의 일기에는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그가 나를 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요. 언젠가 그의 팔이 내게서 떨어질까 봐. 사랑은 그녀에게 안식이 아니라 긴장이었어요. 가까워질수록 무너질까 봐 두려웠고 믿을수록 배신당할까 봐 떨렸지요.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술가 특유의 자존심과 고집이 서로를 갉아먹었지요. 그는 떠났고 피나는 남았어요. 그 이별 이후 피나는 무대 위에서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만들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묻지요. 날 사랑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몸을 돌릴 뿐이지요. 여자는 다시 물어요. 날 사랑해? 남자는 또 돌아서요. 그 장면은 수십 번 반복되었지요.
관객들은 물었어요. 왜 같은 걸 반복하나요? 피나는 대답했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33살의 피나는 풋퍼탈 무용단의 예술 감독이 되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춤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무용수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언제 가장 외로웠나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은요?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한 기억이 있나요? 무용수들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 답들이 춤이 되었지요. 피나는 그들의 상처를 무대 위에 올렸어요.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지요. 하지만 진실했어요. 그녀의 대표작 카페 밀러가 초연되었을 때 관객들은 충격받았어요. 무대 위에는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한 여자가 눈을 감은 채 헤매고 있었지요. 그녀는 의자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 옆에서 한 남자가 급히 의자를 치우고 있었지요. 여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 장면을 본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사랑의 본질이다. 눈을 감고 믿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피나는 그 평론을 읽고 조용히 웃었지요. 그 여자는 자신이었으니까요. 눈을 감고 사랑을 믿고 싶었지만 언제나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했던 여자. 피나의 무대는 더욱 과격해졌어요. 그녀의 작품 봄의 제전에서 무용수들은 흙으로 뒤덮인 무대 위를 뛰어다녔지요. 땀과 흙이 뒤섞이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남자들은 서로를 밀쳤어요. 관객들은 야유를 보냈지요. 이게 무슨 춤이냐. 춤이 아니라 폭력이다. 하지만 피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지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가 궁금할 뿐이지요. 그 시절 어느 가을날 피나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롤프 보르치. 무대 디자이너였지요. 그는 처음 피나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무대는 혼란스럽지만 아름답군요. 마치 상처 같아요. 피나는 그 말에 웃었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롤프는 피나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대신 함께 만들었지요. 그는 무대를 흙으로 덮었고 꽃으로 가득 채웠고 물을 흘려보냈어요. 피나의 감정을 공간으로 번역해 준 사람이었지요. 처음엔 동료였어요. 피나가 상상하면 롤프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지요. 어느 날 밤 리허설이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롤프가 조용히 물었어요. 피나 당신은 왜 사랑을 두려워하나요? 피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랑은 눈을 감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의자에, 벽에, 사람에게. 롤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그럼 내가 의자를 치워줄게요. 당신이 부딪히기 전에.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피나와 롤프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이기보다는 조용한 동행에 가까웠지요.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함께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롤프는 피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사랑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의 춤은 사랑으로 가득해요. 피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제 춤은 사랑의 부재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피나. 부재를 느낀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피나는 그 말에 울었어요.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지요. 롤프와 함께한 시간은 피나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였어요. 그는 피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더 밝게 웃으라고, 더 행복해 보이라고.
대신 그녀의 어둠을 함께 바라보았지요. 당신의 어둠도 아름다워요. 피나는 넬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무대에는 수천 송이의 카네이션이 놓였지요. 무용수들은 꽃 사이를 걷고 꽃을 안고 꽃에 파묻혔어요.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이 물었어요. 이 꽃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나는 롤프를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사랑이에요.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고 향기롭지만 오래가지 않는 것. 그래도 우리는 꽃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롤프는 피나에게 자주 편지를 썼어요. 긴 투어로 떨어져 있을 때면 그는 매일 밤 한 통씩 편지를 보냈지요. 브라질 투어 중이던 피나에게 롤프가 쓴 편지예요. 피나, 오늘 당신 없는 무대를 정리했어요.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꽃을 치우고 조명을 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당신이 없는 무대가 이렇게 텅 빌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사랑이 상처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사랑이 치유라는 걸.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이 돌아오면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를 사다 놓을게요. 빨간 장미 말고 하얀 장미로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하얀 꽃이 더 슬프고 아름답다고. 빨리 돌아와요, 피나. 당신 없는 무대는 무대가 아니에요. 그 편지를 읽고 피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으로 사랑이 두렵지 않았지요. 롤프는 그녀를 이해했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팔레르모를 만들었어요. 무대 위에 거대한 벽이 세워졌지요. 무용수들은 그 벽을 부수려 했지만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작품을 보며 사람들은 물었어요. 저 벽은 무엇인가요? 피나는 대답했지요. 우리 안의 두려움이에요. 사랑하고 싶지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왜 무너뜨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벽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누군가 함께 밀어줘야 해요. 그날 밤 롤프가 피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함께 벽을 밀 거예요. 피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말없이. 두 사람은 함께 세계를 여행했어요. 인도에서, 브라질에서, 일본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지요. 롤프는 피나에게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춤은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도에서 작업할 때였어요. 피나는 겐지스 강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물은 흐르고 사람들은 기도하고 산과 죽음이 한 곳에 공존했어요. 롤프가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요? 사랑도 이 강물 같은 것 같아요. 계속 흐르지만 같은 물은 다시 오지 않는 거.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롤프는 피나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요. 그들의 사랑은 12해를 이어졌어요. 격정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진 시간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은 법이지요. 1994년 3월 16일 롤프 보르칙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 그는 없었어요. 피나는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무너졌지요. 장례식 날 피나는 무대 위에 혼자 섰어요. 빈 무대. 의자도 없고 꽃도 없고 물도 없는 무대. 그녀는 그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천천히 걸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관객은 없었지만 그녀는 춤을 췄어요. 롤프를 위한 마지막 춤을. 롤프가 떠난 뒤 피나는 한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걱정했지요. 피나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 피나는 무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창문 씻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지요.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창문을 닦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창문. 그 장면을 보며 피나는 말했어요. 우리는 상실을 지울 수 없어요. 다만 계속 살아갈 뿐이지요. 롤프가 없는 무대는 달랐어요. 꽃도 흙도 물도 있었지만 뭔가 비어 있었지요. 피나는 알았어요. 그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피나는 브라질로 떠났어요. 롤프와 가장 행복했던 곳. 상파울루에서 그녀는 현지 무용수들과 작업했지요. 선생님, 사랑하던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춤을 출 수 있나요? 피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춤을 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춤을 추면 적어도 그 사람이 만들어준 무대 위에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만든 작품이 물이었어요. 무대를 물로 가득 채웠지요. 무용수들은 물속을 걷고 물에 빠지고 물에 떠올랐어요. 한 브라질 관객이 공연 후 피나에게 물었어요. 왜 물인가요? 피나는 대답했지요. 사랑은 물 같아요. 우리를 적시고 때론 익사시키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지요. 그 말을 하며 피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피나는 일본으로 갔어요. 도쿄에서 그녀는 한 노부부를 만났지요. 할아버지는 90이었고 할머니는 88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평생을 함께 사셨군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많이 싸웠고 많이 울었지요. 그래도 함께 계시네요. 왜냐하면 혼자는 더 힘드니까요. 피나는 그 말에 웃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롤프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렇게 늙었을까? 피나는 70살의 무용수와 작업했어요. 사람들은 놀랐지요. 어떻게 그 나이에 춤을 출 수 있나요? 피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춤은 젊음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진실해지지요. 주름과 떨림 속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 사랑했던 기억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모든 게 몸에 새겨져 있지요. 그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젊은 무용수들처럼 화려하게 뛰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었어요. 살아온 세월의 무게, 사랑하고 잃어버린 기억의 무게. 관객들은 울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느려지고 약해지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피나는 한 인터뷰에서 롤프에 대해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가 춤추는 이유였어요. 그 사람이 만든 무대 위에서 저는 두렵지 않았지요. 그 사람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어둠도 아름답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제게 밝아지라고 할 때 그 사람만은 제 어둠을 함께 바라봐 주었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것. 기자가 물었어요. 아직도 그리우신가요? 피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움은 끝나지 않아요. 다만 익숙해질 뿐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 사람 자리가 비어 있고 커피를 마실 때도 두 잔을 꺼내다가 하나를 다시 넣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증거 같아요. 피나는 다시 인도로 갔어요. 롤프와 함께 갔던 겐지스 강가에 혼자 섰지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피나는 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롤프,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랑은 강물 같은 거예요. 같은 물은 다시 오지 않지만 강은 계속 흐르니까요. 당신이 없어도 사랑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피나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지요. 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무용단으로 돌아온 피나는 무용수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새 작품을 만들어요. 선생님 지금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쉬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춤으로 채웁시다. 마지막 리허설 날 피나는 무대 한가운데 섰어요. 무용수들이 둘러쌌지요. 피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제 질문에 평생 함께 답해 주어서. 사랑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것. 롤프가 떠났을 때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춤 속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떠나도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춤 속에서. 2009년 6월 30일 피나 바우시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해요. 롤프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장례식 날 무용수들은 말 대신 춤으로 애도했어요. 그들은 무대 위에서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지요. 피나가 가르쳐준 그대로.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계속 움직이는 것. 2011년 독일 감독 빔 벤더스가 피나를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피나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서 무용수들은 피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춤을 췄지요. 숲속에서, 강가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한 무용수는 전차 안에서 춤을 췄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또 다른 무용수는 산꼭대기에서 춤을 췄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지요. 그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깨달았어요. 피나가 남긴 것은 춤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을요.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용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 두려워도 계속 움직일 용기. 피나의 무대 위 여인들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요. 날 사랑해? 그리고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다시 물었고, 다시 다가갔고,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완성되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하는 행위이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니까요. 피나는 평생 사랑을 해부했어요. 그 안의 고통을, 모순을, 불안을 들여다봤지요.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라고 믿었지요. 그녀의 춤은 지금도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어요. 부퍼탈 무용단은 여전히 그녀의 작품을 추고 있지요. 무용수들은 바뀌었지만 춤은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춤 속에는 피나의 영혼이,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질문이 담겨 있으니까요. 당신은 아직 사랑할 용기가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되지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가?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상처를 무릅쓰고 누군가에게 다가갔던가? 나는 지금도 사랑할 수 있을까? 피나 바우시는 말했어요. 사랑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평생 던졌지요. 자신에게도, 무용수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그녀가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신도 이 영상을 들으며 그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용기인가요? 상처인가요? 치유인가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여전히 사랑할 용기가 있다는 작은 표시니까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언제 가장 사랑했나요? 언제 가장 두려웠나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요? 피나 바우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완벽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완전하게, 서툴게,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는 계속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